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수업을 들었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210번 문제 보도록 할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기호로 표현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5고 분산이 9잖아. 그냥 9 써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시그마라는 기호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표준 편차가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냥 3의 제곱 이렇게 많이 뭐의 제곱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2번 문제 보자. 2번은 평균이 얼마? 12가 되고 분산은 16이 될 거니까 4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지. 자, 다음 거 볼게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변수 x에 대해서 정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보래. n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시그마 이 분산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잖아. 분산이 크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분산이 크다라는 의미는 평균에 대하여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랬지? 평균에 대하여 자료가 많이 떨어짐. 그러니까 넓게 분포가 된 거야. 평균에 대하여 자료가 넓게 분포돼. 자료가 넓게 분포.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평균이 뭐 m이라 그러고 분산이 뭐 1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분산이 뭐 예를 들어서 4가 됐어. 시그마의 제곱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분산이 커졌다라는 것은 평균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돼야 돼? 넓게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좀 더 어떻게 돼야 될까? 완만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넓게 분포가 돼. 평균에서 몰려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완만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분산이 크다라는 의미는 평균에 대해서 자료가 넓게 분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 가운데가 평균이잖아. 평균. 여기에 몰려있으면 안 된다고.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분포가 돼야 돼. 그래서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값이 이번에는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하되 n값이 변하면 대칭 축의 위치는 그렇지. 만약에 평균이 이번에 평균이 1이고 분산도 1이라고 하자 한번. 그랬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평균이 뭐 m이 당연히 1이겠지. 그럼 평균이 2짜리인 거하고 분산이 얼마냐면 1짜리로 고정된 거는 평균이 2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모양이 그대로. 그러니까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여기가 평균이 2라고 잡은다면 m이 2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 높이는 그렇지, 분포는 똑같은 게 평행 이동이 되는 거야. 그대로. 왜? 분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모양이 요렇게 이동이 되더라. 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네. 따라서 평균값이 변하면 n값이 변할 때 대칭축의 위치는 당연히 바뀌어야 정상이 되겠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있지. Z라는 게 표준 정규분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유일하게 정해져 있는 그래프 형태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평균이 0이 나왔지. 그래서 1번 문제가 뭘 구하라 했어? Z가 2 이상이 될 확률. 요 부분 넓이를 구하래. 우리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그런데 좀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나왔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이게 0.4772로 나와있지. 따라서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0.477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영역의 넓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0.5.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다 넓이는 1이 나와야 되고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평균 0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는 0.5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란색 영역의 넓이니까 0.4772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0.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따라서 이게 평균 0으로 나왔고 0.5가 이렇게 나왔지? 0.5 이하니까 그렇죠.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에 대해서 반대쪽 확률이 얼마로 나와야 돼? 0.5. 그러니까 이 영역의 넓이는 0.5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영역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나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0.5까지 얼마로 나왔어? 0.1925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6925가 답이 되겠죠. 이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0이 될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일어날 요 영역의 확률을 구해봐라. 다른 말로 하면 뭘 구해봐라 그 말이야? 넓이를 구해봐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해서 구하냐 봤더니만
지금 당연히 다이렉트로 이 넓이는 구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뭘 구할 수가 있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이 확률은 구할 수 있잖아. 어디 나왔어? 0.4772라고 나왔죠. 항상 시작을 보는 것처럼 어디부터 시작을 해?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로 나왔냐면 0.4772로 나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란색 영역의 넓이기 때문에 요 넓이를 구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0부터 1까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얼마로 나왔니? 0.3413. 따라서 파란색 영역의 넓이는 0.4772에서 얼마 빼줘야 되겠니? 0.3413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빼줘야 된다 그 말이겠네. 이게 바로 3번 문제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자. 라스트 4번 한번 볼게요. 쭉 잡았을 때 평균이 0이 되겠지. 우리는 지금 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구해라? 1.5까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는 되게 쉬워요. 왜? 여기 나왔으니까. 0. 얼마로 나왔어? 4332로 나왔지.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 0.4332로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영역의 넓이가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는 건 없어. 근데 그래프가 디칭이 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넓이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영역의 넓이는 요걸 갖고 와서 쓰면 된다라는 거. 혹시 몰라서 잠깐 적어주면 0부터 1까지의 넓이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어떻게 된다? 두 개는 같더라. 따라서 여기 넓이는 0.3413.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야? 요거하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해줘야지만이 최종적인 답으로 나오겠죠. 자, 따른다고 할 때 Z로 표준화 시켜보라. 표준화.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게 표준화라는 거지. 요것도 Z는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얼마로 나왔어요? 이제 지금 5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얼마? 20. 이게 표준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되더라. 그 말이지. 넘겨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 X에 대하여 12 이상이 될 확률과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일 확률과 같을 때 N값을 구해봐라. 그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균 M이 얼마예요? 모르지. 그걸 구하해라. 그 문제고. 그랬을 때 이상, 이하. 그러니까 이하, 이상의 넓이가 같대. 그럼 따라서 여기가 12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고 18이 한 이 정도 나오면 이 넓이가 같대. 이렇게. 그럼 뭐야? 결국 M이란 것은 이 넓이가 같다란 것은 이 M에 대해서 대칭이 되잖아. 그래프 자체가. 따라서 12하고 18의 한 가운데 숫자 얼마? 이 15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M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으니까 따로 쌤이 크게 설명하진 않을게. 결국은 오늘 보면 알겠지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해. 결국 이것만 갖고 놀 거예요, 선생님이. 넘겨서 바로 다음 거 들어가자. 18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이렇게 될 K값을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문제를 보면은 Z의 분포가 아니라 K의 분포가 되겠지. K의 분포가 아니라 뭐야? X의 분포죠. X의 분포. 그래서 평균이 얼마로 나왔어? 여기가 50 이렇게 나왔지?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K 이상이 될 확률이 0.00013이래. 0.0013. 그럼 K가 어디야? 한 이 정도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영역의 넓이가 0.0013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 찾아라. 그 말이야. 이 상태로 그냥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뭘 거쳐야 된다고? 표준화. Z는 시그마 얼마로 나왔어요? 시그마 5로 나왔죠. 5분의 x-m 이렇게 쓰더라. 그 말이겠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Z란 것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0이 되겠죠. 그럼 이 K가 얼마로 바뀌겠어? 넣어서 대입하게 되면 5분의 K 빼기 얼마? 50 이렇게 나오고 이 영역의 넓이나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K를 잡아줘야 되는데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는 거지. 왜냐하면 항상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뭐가 기준이 돼? 0부터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수고하냐면 0.5에서 0.0013을 빼주면 되잖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0.4987 이렇게 나오겠구만. 이걸. 근데 0부터 0.498, 0부터 뭐까지의 넓이가
0.4987이냐 그 말이지. 얼마 여기? 3으로 나왔네 3. 따라서 요 숫자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런 소리야. 계산하면 다음에 얼마? 65가 되더라 그 말이겠네. 그래서 K는 65로 나오는 거지. 넘겨서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할게. 두 개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정규분포 오늘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얼마냐면 164하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래서 X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라고? 164가 되고 분산이 얼마? 5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물음을 구해보자 한번. 1번 키가 170 이상인 학생 전체 몇 %냐? 확률로 따지면 얼마냐 그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넓이가 얼마가 되겠냐 그런 소리예요. 여기가 164가 되고 170이니까 어디야? 요건 키니까 여기가 170이지 이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앞에서 해왔던 거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된다 했죠. 시그마가 얼마로 나왔어? 5분의 x 170을 바꿀 거야. 빼기 m 계산하면 5분의 6이 돼가지고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표준화로 거쳐서 바꾼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여기가 1.2. 따라서 1.2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면 돼. 당연히 표를 보면 0부터 1.2까지밖에 안 나왔겠지. 얼마로 나왔어? 0.3849로 나왔네. 그러므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0.5에서 0.3849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 말이지.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0.1151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확률이 얼마는 0.1151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라 했으니까 얼마? 100 곱하면 11.51%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제 답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2번 문제 한번 들어가보자. 키가 얼마?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 물어봤지. 일단은 뭐냐면 그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퍼센트, 우리 1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퍼센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평균이 얼마야? 164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60 이상, 그 다음에 얼마 이하? 170 이하 이렇게 나왔네. 따라서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냐 그 말이겠지. 그럼 먼저 뭘 해야 돼? 160 표준화를 거쳐야 되잖아. 표준화를 거치면 시그마분의, 여기서 시그마가 얼마였지? 그렇죠. 5 평균 164였었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m 이렇게 바뀌네. 그래서 얼마 이게? 마이너스 0.8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이 170을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나올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164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이건 얼마야? 5분의 6이니까 1.2 이렇게 바뀌겠구나. 따라서 이 표준화한 것의 그래프를 잠깐 그리면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평균이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0.8이 되겠네. 여기가 1.2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그런데 요거는 쉽지. 0부터 1.2까지 왜? 표가 있을 거니까. 얼마로 나왔어? 0.3849로 나왔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0.3849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부분에 확률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되지. 0부터 어디까지 나왔어? 8까지 0.8까지 나와 있잖아. 대칭되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는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로 나와야 되겠지. 0.2881 0.2881 따라서 우리가 160 이상 170 이하가 될 그런 확률이 얼마냐면 당연히 두 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네. 0.2881하고 플러스 0.3849 두 개 더하면 얼마로 나올까? 0.673 정도 나오겠네. 따라서 얼마가 되냐?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퍼센트로 고치면 67.3% 또는 그냥 확률로 따지면 얼마야? 0.673이 되겠죠. 근데 우린 인원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문제에서 몇 명이냐?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나왔어? 1000명이지? 1000명에 대해서 얼마가 돼? 0.673이 되겠네. 1000명에 대해서 0.673이 되겠네. 그래서 1000명 곱하기 0.673 하면 되니까 몇 명? 673명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넘겨서 다음 거 한번 확인하자. 이제 라스트 문제인 것 같은데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몇 명이 응시했어? 2000명이 응시했대. 점수의 평균이 얼마? X는 응시자의 점수라고 하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지? 평균이 얼마? 450점. 분산이 얼마로 나왔어? 75의 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점수가 몇 퍼센트, 얼마 이내에 들어야 되냐면 2,000명 중에서 320명을 뽑는다 했으니까 2,000명 중에서 320명 이것의 비율보다 어떻게 돼서 높은 쪽에 해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지?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하나 없어지고 0. 얼마? 16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점수의 분포가 0.16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해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최저 점수를 하나의 K라고 잡은다고 한다면 평균이 현재 지금 450이고 최저 점수가 K라고 했을 때 여기 딱 그 합격선에 걸치는 그것의 점수를 K라고 잡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최저 점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인원 퍼센트 확률이 얼마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16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0.16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쪽으로 오면 당연히 합격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그렇게 되도록 뭘 찾아라 그 말이야? K값을 구해봐라 그런 소리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작업을 거쳐야 돼? 표준화 작업 거쳐야 되겠네.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75로 나왔죠? x는 k로 보고 빼기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 m 450 이렇게 표준화 시킨 거를 우리가 하나의 알파라고 잡게 된다면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는 얼마? 그렇지. 표준 정규분포니까 0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뭘 알고 있어? 이것의 확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 0.16. 0.16이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하는 확률은 당연히 0.34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럼 0부터 0.34가 되는 거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에서. 넓이가 0.34가 되는 게 얼마다라고? 1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알파를 얼마로 잡으면 되겠어? 1.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가 아니라 알파 1이 나오도록 하는 이제 K값을 찾아줘야 되겠지. 이걸 그냥 우리가 알파로 잡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75분의 K 빼기 450이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K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니? 525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최저 점수, 합격하기 위한 이 최저 점수가 얼마로 봐야 된다? 525점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진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